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닥 아나운서 백선혜입니다. 치과 치료하면 여러 가지가 떠오르실 텐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아프고 꺼려지는 치료가 바로 신경치료가 아닐까 싶어요. 기간도 오래 걸리는 데다 기분 나쁜 통증을 참아야 하기 때문일 텐데요. 오늘은 연세 이다운 치과 임정민 원장과 함께 신경치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신경치료 아마 치과에서 진료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신경치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신경치료는 일단 저희가 피부를 제가 예로 들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혈관 보이잖아요. 네. 이제 피부랑 살 있고 안에 혈관이 있듯이 치아도 비슷한 구조인데요. 바깥쪽에 딱딱한 껍질이 있고 안쪽에는 속살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신경 그리고 정확히는 혈관까지 포함해서 신경과 혈관이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까지 이제 뭐 세균이 침투해서 그 감염이 됐을 때 그 감염을 제거하는 게 신경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뭐 일종의 염증 치료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치아 내부에 생긴 염증을 우리가 제거하는 치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아 내부 염증을 제거하는 치료인데 이 신경치료 듣기만 해도 아프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거든요. 왜 이렇게 아픈 건지 궁금하고요. 통증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그래서 사실 치과 의사들이 명의가 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제 생각에는 마취를 잘하는 사람이 사실은 저는 명의라고 이제 생각하거든요. 이건 저 주변 원장님들도 다들 공감하시는데 사실은 마취가 잘 돼서 정말 아무런 통증이 없으면 좋겠는데 이제 마취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긴 하거든요. 뭐 특히 위턱과 아래턱은 조금 뭐 구조가 다른 점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래턱은 이제 뼈가 두꺼워서 마취를 하더라도 깊게까지 마취액이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얇은 신경가지들이 이제 마취가 다 안 되는 경우가 좀 있고요. 네. 위턱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나은데 네. 그런 점이 일단 제일 결국 얇은 가닥들은 마취가 잘 안 되는데 신경치료라는 거는 얇은 신경까지 다 마취가 되는 게 중요한데 그 점이 조금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랫니 쪽이 조금 더 통증이 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까요? 네, 그래서 보통 제가 그렇게 설명드리고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신경치료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일단 신경치료는 총 4단계로 저희가 설명을 보통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그 감염된 세균들을 제거하는 그 과정인데 제거라는 건 우리가 신경은 결국 안쪽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바깥쪽에서부터 충치랑 뭐 그런 세균들을 점점 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의 이제 끝단까지 기구가 도달을 하는 게 1차 목표고요. 도달을 한 다음에는 박박 긁어내야 되잖아요. 그 박박 긁어내는 작업. 물리적으로 긁어내는 게 2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3단계는 우리가 얇은 가닥들은 저희가 다 긁어내기가 어렵잖아요. 뭐 화장실 청소를 제가 좀 예로 들어 설명드리면 우리가 물만 뿌리진 않잖아요. 뭐 솔질도 하고 뭐 락스도 뿌려야 되고 그래서 소독액을 넣어놓고 오랜 기간 동안 조금 머금게 해야 돼요. 거기까지가 3단계고요. 이제 텅 빈 채로 둘 수는 없으니까 다시 끝에서부터 채워 넣는 게 이제 4단계.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경치료 한 번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내원해야 하는 이유 있을까요? 일단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건 소독을 많이 해야 되고 물리적으로 뭔가 많이 긁어내는 건데 소독이 잘 돼서 감염이 없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확인하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고요. 뭐 두 번째 이유는 환자분들도 이건 치료받으면서 공감하실 수 있는 건데 우리가 4단계를 진행하는 게 시간이 꽤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 하면 턱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요 4단계를 중간중간에 좀 나눠서 하면서 환자분들이 이제 턱 아픈 것도 조금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너무 오래 치료하면 서로 지쳐서 이거는 치료의 퀄리티가 좀 떨어질 수 있고 환자분들의 만족도도 떨어지는 그런 것 때문에 나눠서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감염이 제거됐는지도 확인을 해야 하고 환자분과 또 의사분 배려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치료가 진행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신경치료가 끝난 치아는 이제 안전하다고 봐도 괜찮은 걸까요? 같은 치아 다시 치료받게 되는 경우 없나요? 일단 신경치료라는 건 결국에는 감염된 물질들 다 제거하고 뭐 우리가 깨끗한 물질로 넣어놓는 건데 사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그 밀폐된 공간도 이제 누수가 돼서 다시 틈이 생기는 경우가 사실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우리가 재신경치료 혹은 재근관치료라는 걸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뭐 다시 감염이 생긴 거니까 치료를 하면 낫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두 번째로 재신경치료를 사실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신경을 우리가 제거하게 되는 치료잖아요. 네. 염증이 신경에 생겼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신경을 이건 제거하는 치료인데 그러면 신경을 제거하면 사실은 그 조직은 죽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조직에는 정확한 이제 뭐 영양 공급이 끊어지기 때문에 네. 되게 푸석푸석한 조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치아가 부러지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생겨요. 네. 부러진 치아는 사실은 우리가 살려 쓰긴 좀 어려우니까 신경 치료가 결국엔 나중에는 재신경 치료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부러져서 오시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때는 사실은 뭐 살리긴 조금 어려운 경우가 나중엔 생기는 것 같아요. 신경 치료를 받고 부러지면 다시 살리긴 좀 어렵다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실 때 근관 치료라는 용어를 써주셨는데 그 용어가 맞는 거예요? 네, 근관이라는 건 사실 네. 어떻게 보면 학술적인 용어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신경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정확히는 신경과 혈관 이게 같이 지나가는 거라서 그거 두 개는 저희가 근관이라는 용어로 사실은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신경치료라고 하면 뭔가 신경을 우리가 치료하는 것 같잖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근관 내부를 세척하고 제거하는 치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경 치료 후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일단 신경치료라는 건 신경이 말 그대로 제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이 조금 둔해요. 그래서 뭐 딱딱한 거 씹어도 잘 모르고 두 번째로는 어쨌건 뭐 내부에 영양 공급이 끊어진 상태니까 조금 푸석푸석해서 딱딱한 걸 너무 많이 씹으면 사실은 조금 아프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받았다고 치아가 다시 100점이 되는 건 아니어서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는 8, 90점짜리 상태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약한 상태로 쓰는 거여서 우리가 100점짜리 새 치아가 되는 건 아니다. 요즘은 환자분들도 조금 이해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르신들이 무릎 수술 많이 하시거든요. 무릎 수술하면 우리가 관절을 인공관절로 바꾸잖아요. 그렇다고 그 관절이 새 거라고 해서 우리가 옛날처럼 막 운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이제 조심해서 쓰게 되는 거라 그 정도 개념에서 봐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신경치료 받아도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웬만하면 신경치료 받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경치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다행히 요즘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신경 내부로 이제 염증이 진행이 되게 되면 무조건 신경 전체를 다 긁어내는 치료를 해야만 됐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면 그 감염된 부분만 제거하고 일부 신경은 남겨놓고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을까를 되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재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부 신경만 제거하고 우리가 다시 치아를 잘 쓸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이거는 모든 치료에 해당하는 사항이지만 사실 신경치료를 안 하게 되는 게 항상 목표거든요. 어떻게 하면 신경까지 충치 혹은 세균들이 도달하지 않게 그 위에서만 우리가 방어할까 그게 목표인데 확실하게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거는 또 미룰 수 없어요. 꼭 해야 되는데 너무 또 방치되게 되면 결국에는 발치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경치료 전 단계에서 우리가 방어하는 게 최고 중요하지만 해야 한다면 최대한 꼼꼼하게 신경치료를 받고 잘 받아서 발치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항상 치료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신경치료를 받아야 하는 케이스란 피하지 말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연세 이다운치과 임정민 원장과 함께 신경치료에 대한 이야기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